나라 살림 대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가 흥하기도 하고 또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 국가가 금융재앙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나랏빚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그런데 돈 쓸 곳은 또 어찌나 많은지 이건 뭐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과연 어떻게 경제가 붕괴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 해답의 중심에는 바로 재정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걸 아주 위험한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국가 재정이라는 자동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출이나 부채 규모에 딱 하고 숫자 제한을 걸어두는 장치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나라는 점점 늘어나는데 어째서인지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거든요. 가드레일이 있는데 왜 자꾸 사고가 나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IMF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인 건 분명합니다. 1990년대와 비교하면 2024년 현재 무려 122개 나라가 이 재정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증가세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규칙 10개 중에 4개는 그냥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단순히 안 지키는 걸 넘어서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정해진 적자 한도를 GDP의 평균 2.5%나 넘어서고 부채 한도는 무려 25%나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건 뭐 가드레일을 살짝 긁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고 절벽으로 돌진하고 있는 꼴이죠. 아니, 그럼 이 튼튼해야 할 가드레일이 왜 이렇게 자꾸 뚫리는 걸까요? 저는 이걸 길 잃은 GPS에 비유하고 싶어요. 목적지는 분명히 찍어놨는데 정작 길 안내가 엉망인 상황인 거죠. 실패 원인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큰 충격 탓도 있고요. 애초에 규칙 자체가 너무 복잡하거나 융통성이 없게 만들어진 경우도 많죠. 또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누가 제대로 감시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바로 지키려는 정치적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들을 꿰뚫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규칙에 길을 잘못 들었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하지?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다는 점이에요. 마치 내비게이션에 경로 재탐색 기능이 빠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이 부서지고 엉망이 된 가드레일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고칠 수 있을까요? 다행히 IMF 보고서가 아주 명확한 3단계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청사진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목적지를 제대로 설정하고요. 둘째, 길을 잘못 들었을 때를 대비한 GPS 경로 재탐색 기능, 즉 강력한 시정 메커니즘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지 옆에서 쓴소리도 해줄 믿음직한 동승자, 바로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재정 기준점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그냥 빗줄이자 같은 막연한 구호가 아니에요. 각 나라의 경제 체력이나 위험 요소를 다 따져서 설정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부채 목표치를 말합니다. 우리 재정 정책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셈이죠. 그런데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시정 메커니즘입니다. 목표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즉시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똑똑한 장치인 거죠. 이게 그냥 듣기에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IMF 연구를 보면 이런 강력한 시정 메커니즘을 갖춘 나라는 국채 스프레드를 눈에 띄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정책을 넘어서 실제로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된다는 거죠. 그 효과를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GPS 경로 재탐색 기능, 즉 시정 메커니즘이 있는 나라는 없는 나라보다 훨씬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금융시장이 이 나라는 계획이 있구나, 믿을만하네 하고 인정해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독립적인 감시자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재정위원회처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기관이 지금 운전 잘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속 감시하고 또 객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는 겁니다.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3단계 계획에도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도로, 항만,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떡하죠? 규칙 때문에 이런 중요한 투자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재정준칙이라는 게 너무 빡빡해서 오히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투자에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IMF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결국 모든 건 그 나라의 현재 재정 상태, 즉 출발점이 어디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먼저 재정 상태가 비교적 튼튼한 나라, 그러니까 빚이 적은 나라부터 볼게요. 이런 나라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느라 빚이 장탄 늘어나더라도 결국엔 다시 안정적인 길로 돌아올 체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일시적인 우회로 같은 거죠. 하지만 이미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런 나라가 추가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이건 낭떠러지를 향해 엑셀을 밟는 것과 같아요. 결국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규칙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에 정말 필요한 올바른 규칙,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의 경제 안정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돈 쓸 곳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압박은 거세질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국 정부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잘 설계된 가드레일이 주는 안정성을 택할까요? 아니면 가드레일 없이 질주하는 위험을 감수할까요? 그 선택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